1차 세계대전은 2차 대전에 비하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상 그 어느 전쟁보다도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참호와 기관총, 철조망으로 대표되는 1차 대전에서 소음 전투는 전략적인 성과 없이 사상자만 많이 발생시킨 무의미한 전투의 대명사로 유명합니다.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사상자가 증가하자 연합군 지휘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연합군의 구성원이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가 동시에 독일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서부 전선에서의 진격은 영국과 프랑스가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연합군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독일을 몰아세우면 독일은 군대를 소모시키게 되고 결국은 더 이상 예비대를 투입시키지 못하게 되어 무너질 것이라고 전방했습니다. 연합군은 전투 장소를 프랑스의 솜강 일대로 정하게 됩니다. 솜강 일대는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었고 주변에 특별한 군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군의 경계선에 있어 연합작전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목적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독일을 꺾어 독일군의 병사수를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병력을 최대한 모으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베르댕 지역에서 독일군이 대규모 병력으로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르댕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지면 파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프랑스군은 베르댕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프랑스군의 대규모 병력이 베르댕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솜강 지역에서의 공격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으나 결국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연합군에서 일부 프랑스군이 빠지기는 했지만 75만 명의 병력이 준비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독일군은 40만 명으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독일의 방어선은 30km에 달했는데 참호를 깊게 파고 기관총을 설치했으며 전방에는 철조망 등 장애물 지대를 만들어 돌파를 어렵게 했습니다. 1916년 6월 1500여 문의 영국군 포병이 포격을 실시합니다. 이 포격은 8일간이나 지속되었고 독일군의 철조망과 진지가 파괴되었을 것으로 예상한 영국군은 드디어 7월 1일 공격을 실시합니다. 영국은 독일군 진지가 파괴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병사들이 천천히 걸어가서 적의 진지를 점령하면 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독일은 적은 피해를 입었고 영국군이 공격해오자 즉시 기관총을 설치하고 포사격을 하면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던 영국군들은 독일군의 철조망에 막혔고 기관총 사격에 쓰러져 갔습니다. 사실 영국 지휘부의 계산대로라면 독일군의 철조망 지대는 파괴되고 진지는 무너져 내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국의 포병에 있었습니다. 영국군 포병이 사용한 포탄은 장애물을 파괴할 수 있는 고폭탄이어야 했는데 단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인용 유탄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인용 유탄은 탄 안에 화약과 파편을 많이 넣어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 철조망 등 장애물을 파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솜강 일대의 지형적 특성도 영국군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 지역은 땅이 부드럽고 물이 많아 진흙창이 많았는데 영국군의 포탄은 부드러운 진흙창에 그냥 박혀버리고 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독일군은 영국군의 공격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진격해오는 영국군에게 기관총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전투 첫날 연합군은 2만여 명이 전사하는 등 5만 8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합군 지휘부는 충격에 빠집니다. 전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고 이를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수단도 없었습니다. 전투는 이미 개시되었기 때문에 물러서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휘부가 선택한 결정은 같은 행위의 반복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포사격을 실시하고 병사들을 진격시켰으며 앞서 나간 부대가 전멸하면 후속 부대가 진격하여 같은 방식으로 전멸당했습니다. 독일군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연합군의 지속적인 공격에 독일군의 사상자도 속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시작한 전투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일도 계속하여 병사를 투입시키며 군대를 소모시켰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전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드디어 영국의 비밀 무기이며 전쟁사에 커다란 전하점을 만든 전차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전차인 마크 1은 전장에 투입되기 위해 60여 대가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전투에는 18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마크 1의 등장은 독일군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었고 아무리 총을 쏘아도 장갑은 뚫리지 않았으며 철조망과 참호지대를 가볍게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크 1은 첫 데뷔였던 만큼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빈약한 엔진에서 고장이 발생했고 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방향 전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독일군의 진지까지 전진한 마크 1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황을 뒤집을 만한 숫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독일군은 마크 1을 노획하여 자신들의 전차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참호전의 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군대는 포격을 실시하였으며 병사들은 공격을 실시하다 전멸당하게 되고 다음 부대가 다시 공격을 하다 전멸당했습니다. 이러한 전황이 영국 본토에 전달되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영국 국민은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소음 전투에서 사상을 입은 사람이 무조건 1명 이상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루한 참호전 속에서도 진전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조금씩 전선을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11월 18일 소음 전투는 겨울이 다가오고 폭설이 내리자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첫 전투가 개시된 이래 연합군은 단지 10여 킬로미터 전선을 밀어붙이는데 그쳤습니다. 이 10km를 전진하는데 연합군은 영국군 사상자가 42만 명, 프랑스군 사상자가 20만 명이었고 독일은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연합군이 이 전투를 개시한 원래 목적은 독일군의 병력 소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의 병력이 더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독일군의 병력이 50만 명이나 손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부분은 연합군에게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지 그러한 성과만으로 보기에는 희생자가 너무 많은 전투였습니다.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으로 인해 가장 참혹했던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솜 전투는 가장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무의미한 전투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 대전의 최대 격전 솜 전투였습니다.